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참가하신 분 중에서 다 결혼은 하셨죠, 그죠? 예, 남자분, 여자분 다 있으신데 혹시 내가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하면서 내 마누라하고 또는 남편하고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우리는 소통의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안 왔어요. 예, 그런 분은 안 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간의 소통의 비법에 대한 또는 소통의 기법, 심리학자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또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그래, 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또 니는 얼마나 잘 사노.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생활이나 또는 결혼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도 결혼 생활 10년 넘게 했을 때 저한테 부닥치는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세상의 사람들 마음 다 알겠다고 심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작 살면 살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저 사람은 대체 누군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거는 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살기는 하는데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이 결혼이라는 게 뭔가 왜 결혼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안 드셨죠? 아니요,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런 공감을 하시니까 이렇게 앞에 딱 앉아 계시네요.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니까 그래, 대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가 뭔가 이걸 한 10년 전에 아예 저희 연구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선생님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시죠? 아니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족을 할 수 없는 이거 진짜 이거 답답한 문제죠. 요 근래는 제가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나이가 보통 50대 심지어는 60대 되시는 분도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사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아니 그럼 그 지옥에서 벗어나시면 되잖아요. 그러자니 그 다음이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되게 우리가 많이 듣는 거는 뭐 별거 있나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짐 싸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재밌게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몸은 좀 불편하고 생활은 좀 불편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대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힘들게 사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다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분은 왜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했을까, 유지했을까 이런 고민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진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가 그만둘 때쯤 돼서 또 심지어는 그만두신 분 부인이 그만두고 나니까 이혼하자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집안 재산도 집도 공동 명의로 했고 나눠줄 거 다 나눠줬으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그런대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이혼하면 왜 내하고 이혼하자고 그러냐 할 때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사나 생각을 했고 언젠가 이혼하고도 말리라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애가
대학을 이제 들어갔고 이제 이혼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럴 땐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부인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남편이 자기를 너무 무시한대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 남자하고 못 살겠대요. 그럼 안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내한테 진짜 그 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이혼을 안 해준대요. 그랬을 때 그럼 왜 저한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제발 상담을 좀 해서 인간되게 좀 해줄 수 없냐고요. 아니 저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지금 선생님이 20년 30년 동안 데리고 사시면서도 인간되게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가 인간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상담을 한다고 별 뾰족한 수는 없지만은요, 그분을 뭐 남편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죠. 그러면 되게 남편분이 옵니다. 오면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꼭 자기 말을 오해를 하고 이제는 자기가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안 할 거고 잘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시는 게 부인하고 잘 지내시는지는 아세요?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예.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배운다고 꼭 그대로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죠. 아니, 선생님도 친구분들하고 만나면 이 부인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시죠? 그럼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마누라 불평도 하고 하는데 아주 잘 지내는 친구, 그 친구한테 꼭 비법을 물어봅니다. 그 비법이 뭘까요? 죽어야죠 뭐. 죽어야 된다. 그래도 이 좋은 세상에 왜 죽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부인 앞에서는 완전히 죽은 듯이 지내면 된다. 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꼭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이렇게 엄마 말 잘 듣는 아이처럼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뭐 널 하던 대로 뭘 가르치고 든다든지 아니면 왜 이걸 밖에 못하냐라고 핀잔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중년 이상의 삶이 참 어려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잘 아시네요. 근데 왜 안 그러셨어요? 그게 말이 쉽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도 참 행동으로 잘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소통의 비법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소에 생각했던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도 하고 다른 부부들이 어떤 것인지 모델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선생님은 연구자의 자세. 평소에 생각한 아이디어도 정리하고 다른 더 좋은 모델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개량도 하고 진짜 죽여주는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배우자는 결코 그런 자세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라고 그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상당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지의 대상이다. 영원히 내가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려고 노력해.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미지의 대상이고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게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항상 그 앞에 가면 겸손한 자세로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여러분들이 결혼할 무렵이나 또 결혼 생활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또 몇 년 살다 보면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거든. 여러분들이 다루는 과제도 내가 이런 과제 몇 년 해봤다 하면 뭐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과제를 새롭게 발전시킬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사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에 가장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자식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다른 시대를 사니까 제가 말이 안 통해도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합니다. 근데 배우자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뭐 이혼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가더라도 살아도 사실은 자식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배우자인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 대부분 여성분들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개는 이과 성향의 분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평소에 집에서 대화를 하는 법이 거의 없거나 혼자 뭐에 과제에 몰두하거나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껏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집에 오면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래서 굳이 부인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사는데 남남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 그러면 사실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선생님은 집에서 분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신앙 이야기가. 그럼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부인을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을 제가 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심리학자 황상민의 짝과 결혼의 대중심리학 해가지고 이걸 한 10년 전에 썼습니다. 저 결혼생활 한 15년 하고 나니까 도저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심리학자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결혼생활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혼은 한 게 안 한 것보다 분명히 낫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저한테 무엇보다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마음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연구하는 자세로 결혼이란 무엇이고 배우자, 그걸 이제 배우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짝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쓴 게 이제 짝사랑입니다. 연인 사이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 어디야? 나 화 안 났어? 휴대폰 소리 못 들었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왜 연락 안 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뭐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허전한.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기견, 예, 유기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한국 사람들에게서 결혼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네, 한숨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요 근래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 보면 이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엄청 많아졌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이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
이러면 우리가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여러분 같이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 입장에서 지금 이제 20년, 30년 결혼 생활 하신 분한테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묻는 거는 그냥 네 팔다리가 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때때로는 거추장스러운데 없으면 엄청 불편하고, 그런데 끌고는 다녀야 될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20년, 30년 더 살면 문제가 없겠죠? 개선해야 되겠죠. 개선을 한다. 아, 선생님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어떤 상태에 있길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아,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킨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좋다고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걸 더 개선할 필요성을 잘 안 느껴요. 아니, 지금 좋은데 뭘 더 바꿔? 그러면 바꾸려고 하면 항상 계약이 되는 거지 더 개선, 좋아지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을 느끼고 문제를 느껴야지 개선할 이 의욕도 생기고, 또 나중에 개선되면 뭐가 개선됐다고 느끼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심리에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현재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문제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내면 없는 척하고 지낼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내가 형제풍파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한국인의 심리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아, 그럼 뭐가 힘드십니까? 뭐 특별하게 힘든 건 없고요. 특별하게 불행한 건 없는데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러신 분이 행복하게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에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걸 불행이라고 표현하든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든 불편함이든 문제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거를 개량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해왔던 일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겁니다. 근데 심리학자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좀 더 낫게 만들고 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이거 인터넷에서 다니는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전화를 할 때 어디야? 유기견 신세라는 거. 지금 집 밖을 나간 멍멍이와 고양이가 너 어디 있니? 라고 묻는 주인의 마음으로 서로 대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밥 먹었어? 아니, 배우자 밥은 본인이 차려주면 먹은지 아닌지 알 텐데 밥 먹었어? 여전히 유기견 상태라는 거. 어디 돌아다니다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사니? 그 다음에 몇 시에 들어와? 예, 이 대화가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애는 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뭘 이야기해야 될지. 아까 앞에 계신 선생님을 보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 오늘 부처님을 만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 그러면 속으로 오늘 내 제삿날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저 질문 받을 때가 가장 겁나요. 또 내가 뭘 잊어버리고 있었나? 아니, 날 보고 무슨 날인지 알면 알려주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지 말고. 예, 물어보지 말고요. 이야기, 오늘이 무슨 날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가장 힘든 게 뭐 본인 생일날,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 생일도 기억 못 하는데 이 배우자 생일 기억한다는 건 그거 더 참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너라는 인간은 왜 결혼했냐 뭐 이런 욕을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제가 많이 듣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분도 진짜 열심히 잘 챙기고 그걸 잘 기억할까? 하겠죠. 하겠죠. 예. 근데 심리학자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지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못하는 거 있을 때 한 소리 하면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위안을 얻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왜 또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거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참 이 나라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참 서로에게 많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이란 무엇이며 한국 사람들은 왜 결혼하는가, 저는 지금도 젊은 친구들 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공무원 시험, 공사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좀 생활이 안정되고 본인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지금 뭐 공무원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랬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돈을 내가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가지는 바람이지 인간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생님 결혼했을 때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고 결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를 다 어느 정도 해놓고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분들은 당신이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고 당신과 다른 삶을 자녀들한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젊었을 때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기하는 거는 여자나 남자나 참 힘듭니다. 그런데 둘이 되면 훨씬 그게 더 잘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금수저라서 지가 그런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가지는 기본 삶의 모토는 사람들은 닥쳐야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미리 준비하고 그거를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무조건 일단 닥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아가는 게 한국 사람의 심리에 잘 맞고 또 그게 맞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래서 요즘에 결혼 안 한다고 그럴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은 삶에 있어 본인이 안정감도 못 느끼고 또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논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직장이 있어야지 결혼하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요. 저건 저래서 안 맞고요. 이거는 이래서 못해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불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결혼해야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결혼 아무 때나 하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시죠,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면 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아빠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네, 훌륭한 답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희망사항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면 좋죠. 그리고 더 이 결혼의 불행은 뭐냐 하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런데 결혼만 하고 나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이야기가 잘 통하시죠? 네, 전 이런 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개 이런 분들은 일방통행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넌 덜어 감잡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분의 배우자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막연히 기대하는데 그건 혼자 통하느냐 상당히 통하느냐는 이 각자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항상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기 전에 결혼을 하면 또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는 누구를 만나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결혼이라는 상태로 들어가면 갑자기 너무나 당연하고 좋았던 게 그 반대로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만일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결혼 생활을 하고도 내가 그 상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네,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건 결혼하고 나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면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 이 결혼 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결혼 생활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면 결혼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차라리 나는 안 할래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결혼 생활이 몇 년? 35년 됐습니다. 35년요. 그러면 선생님도 35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상당한 덕도의 경지에 오르셨을 것 같은데 비법이 뭐 있습니까? 많이 싸우면서 풀고 싸우고 풀고 했죠. 선생님은 싸우면서 전진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런 이 건대화의 기수의 이 구호에 충실하셨군요. 싸워서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뭐 서로 상처 많이 받았죠. 상처 많이 받고 그런 다음에 지금 상처 뿌린 영광의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웠으나 행복했다. 사실은 이런 부부의 모습이 거의 많은 부부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저도 뭐 거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정체는 그런 건가? 서로 늘 그냥 싸우다가 화해하고 싸우다가 화해하고 부부싸움은 이 칼로 물베기. 그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싸움은 삽질이다. 할 필요가 없는데 꼭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왜 일어날까? 이제 이게 저 연구인데 사실은 그 연구를 하면서 재밌게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은 심리학자다 보니까 결혼에서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욕망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라는 말로 이 뭉뚱그리는 것이 어쩌면 결혼 생활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결혼 생활을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을 조금씩 파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저 질문 받아본 적 없는데 생각을 해봤죠. 네. 답은 선생님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학생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왜 태어났지? 그러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했어요. 학생은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태어났구만. 그러면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별로 아쉬울 게 없겠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하게 사는가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뭐 사는 게 별거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왜 그런 대답을 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던지는 답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스스로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게,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인간이 지 살아가는 거를 지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건, 그건 누군가의 실수에 대한 뭐 나름대로 보상이 됐던 이 비용이 됐던, 또는 그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본인이 태어난 거는 분명히 본인이 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지 그때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을 지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됐든 누구의 뜻이 됐든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강렬하게 원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 주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자기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30년, 50년, 60년 되다 보면 내가 산 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나는 뭘 위해서 살았지? 왜 살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더 막연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든 왜 살든 이런 거를 진짜 알고 싶으면 당신이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치 소명과 같은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앞으로 이제 특히 부인이 있을 때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하면 나는 태어나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살았고, 그래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산 것이 저희 인생에서의 최고의 소득이고 행복입니다. 우와. 멋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예. 네, 꼭 한번 써먹으세요. 네. 그렇게 부인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끼리 서로 사전에 내가 그 질문 할 테니까, 자네는 꼭 처음 들었다는 듯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내가 왜 사냐고 묻거든 내 부인을 바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아닌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내가 왜 사는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창하게 사람들한테 당신은 뭘 할 겁니까?